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2위예요. 호주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네요? 인당 90kg씩 연간 버린다는 거잖아요. 90kg?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매주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쓰고 바로 버리니까 어느 정도 쓰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를 한번 저희가 모아보면 어떨까.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일주일 동안 다 썼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온 플라스틱이에요. 세르미님 보이죠? 네.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들고 온 거잖아요. 아이스 한 잔 마신 거예요. 뜨거운 거 먹으면 이렇게 그냥 커피 뚜껑이 나오고 탄산수 있고 바디워시. 식당을 갔는데 물을 이렇게 페트로 주는 피자를 먹었는데 이제 콜라. 오늘 아침에 마셨던 점심시간에 비타민 젤리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로션인데 크림, 락스, 탄산수를 인공눈물, 물티슈, 캣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하필이면 어제 다 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쓰고 거의 버리다시피 해놓은 거를 이참에 한번 털긴 했다. 지훈 PD님이랑 은경님이랑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분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과연 일주일 동안 4명이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는지 내일 또 한번 들고 오시죠. 이거 다 삶을 거야? 맛있게 삶아주세요. 네. 플라스틱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또 나왔어요. 금, 토, 일 동안 모은 플라스틱입니다. 배달 용기. 캠핑에서 대청 전골을 테이크아웃을 했고 다음날 시켜 먹었거든요, 집에서. 그리고 햇반, 요구르트, 테이크아웃 커피 마신 거, 우린 제습제, 커피 뚜껑, 탄산수, 다 먹은 약통. 주말 동안 쓴 플라스틱입니다. 엄청 많죠? 주말만 지나고 나니까 꽉 찼습니다. 세라미님은 휴가를 가셔가지고 별로 안 찬 것 같은데 플라스틱 모으기 다 끝냈잖아요. 뚜껑이랑 플라스틱 숟가락, 컵, 물 마신 거, 콜라 마신 거, 탄산수랑 리코타 치즈 뚜껑. 제가 일주일 동안 쓴 양이에요. 저는 이틀 모으고 이제 휴가 갔다 왔잖아요.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캐리어 보고 미쳤냐 그랬어요. 홍콩 디즈니랜드 쓰고. 네. 호텔에서 준 물이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것도 물, 얘도 물, 얘도 물이고 그 레몬티, 사이다, 밀크티 하필 딱 귀국한 날에 저희 집이 도배를 했어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시켜 먹었는데 엄마 아빠랑 저랑 이렇게 만두, 전 갔다 온 사이에 회사용 외장하드를 샀는데 케이스 외장하드 케이스. 탄산수랑 콜라 이렇게 선식 다진 마늘, 식초, 약, 과산화수, 빨간 약, 통기한이 다 돼서 그냥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뭐 얼마 쓰겠냐 이랬잖아요. 한 세대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나올까. 근데 저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니 근데 소주 뭐예요? 야 근데 많다 진짜.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을 얼마나 쓸까 싶었는데 소탐대실 PD 4명이서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아보니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쌓여있는 플라스틱을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궁금한 점이 들었던 게 재활용이 다 될까? 재활용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버린 것들 사실 저희가 다 분리를 하고 가져온 거잖아요. 플라스틱만. 그치. 그래도 뭔가 이게 분리수거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라벨을 그럼 떼고 저희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되도록 라벨을 제거한 뒤 재활용이 될 것 같은 플라스틱, 안 될 것 같은 플라스틱을 나눠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게 재활용이 되는 거. 딱 봐도 엄청 깔끔해. 딱 봐도 엄청 재활용되게 생겼어. 이런 거 펌프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빨대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스프링 들어가 있어요. 뉴스 봤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맞아. 이 정도는 재활용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여기는 분리수거 잘하면 재활용이 될 것 같긴 한데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분리수거만 잘하면 재활용이 다 되는지 봐야겠어요. 저희는 바로 플라스틱 선별장으로 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이 전부 재활용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준비를 마쳤는지 볼 수 있었죠. 이게 지금 압축되지 않은 플라스틱이고요. P하고 PP. 보통 배달 용기는 다 PP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담는 용기 있죠. 샴푸통이나
그런 건 다 PE 재질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저거는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놓고 묶어놓은 거죠. 재활용 업체로 이제 나갈 거예요. 페트만 모아놓은 거고요. 순수 이제 투명 페트만 선별을 해놓은 거고, 색깔이 들어간 경우는 색깔별로도 또 분리를 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섞인 거. 그 페트 트레이가 그 도시락통이나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 통칭해서 페트 트레이라고 해요. 페트 안에 페트 트레이가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페트 트레이만 모으면 또 재활용은 좀 돼요. 신기하네. 둘 다 페트잖아요. 같은 근데. 페트인데 알갱이로 만들 때 녹는 점이 틀리대. 그게 섞여버리면 물이 된대. 내식계에서 걸쭉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걸쭉하게 나오는데 그게 들어가면 물이 돼버리니까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을 안 하면은 대부분 다 소각장으로 가요. 팜페트끼리 모을 그런 여력이 안 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 업체도 있어야 되고. 페트 트레이 처리 업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없고 이제 밑에 아래 지방에 맞아, 있는 맞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운반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보내지는데 여기서 선별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만 선별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간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페트병은 재활용하고 있었지만 도시락 뚜껑이나 테이크아웃 컵 같은 페트 트레이 제품은 모두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했죠. 저희는 페트 트레이 말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는지 여쭤보았고 팀장님을 따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쓰레기로 나가는 거고 햇반컵이 좀 많을 거예요. 뒤에 아더라고 써 있을 거예요. 복합 재질이거든요. 복합 재질은 소각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아더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니죠. 수선별하면서 놓친 것도 일부 섞여 있기는 해요. 작은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저희는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그런 거는 거의 다가 놓쳐요. 팀장님을 따라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둘러보던 중 선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어떤 플라스틱이 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위에 선별장에서 안 골라진 거가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인데 배달 용기 중에 소스 담기는 그 용기 있잖아요. 조그만한 용기. 그게 많이 보이고 빨대가 엄청 떨어지는데요. 배달 용기 뚜껑, 약통, 요구르트 병 같은 것도 떨어지거든요. 주로 작은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요. 쌈무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숟가락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선별하는데요. 각각 담당하는 플라스틱 재질을 PE, PP, 페트로 나눠놓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면 손으로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이거나 재활용이 까다로워 보이는 제품의 경우 선별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곳에 5분 정도 있었는데요. 5분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저희가 갔던 선별장을 기준으로 어떤 플라스틱이 재활용될지 다시 분류해보기로 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됐던 게 뭐가 있었죠? 작은 거 손에 안 잡히는 거. 이런 작은 거. 요구르트병 안 잡아. 뭐 이런 뚜껑류. 차라리 잠궈서 내보는 게 나아. 맞아. 이런 거 떨어졌었잖아요. 네, 숟가락. 인공 눈물 100% 안 되고 반찬 용기, 렌즈통, 이거 캡도. 캡? 그치. 아예 못 잡는 거는 이 정도로 손에 안 잡힐 것 같고 플라스틱 선별장마다 취급하는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판페트, 페트 트레이라고 하는데 매립하거나 소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많은 게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페트 병이 아닌 페트라고 적혀있는 모든 것들. 뜨거운 음료 먹었을 때 나오는 PS도 안 했잖아. 맞아. PS 취급 안. 물론 재활용이 되는 게 더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았다. 이때까지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재활용이 다 되니까 편하게 사용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는데요. 플라스틱, 이렇게 계속 써도 괜찮은 걸까? 저희는 이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다 환경보건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해도 되는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2~3배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훨씬 더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재활용이 한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분의 2는 사실은 재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덜 만들고 덜 쓰는 게 사실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게 재활용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방면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플라스틱 그만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계속 녹여 쓰는 것보다는 오래 사용하는 게 좋겠죠.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게 가능한 건지도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을 잘 강조하면서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 생산자 측면에서 막아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해요. 그거를 요즘에 생산자 책임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 그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나 재활용까지 일부 책임을 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소재 자체를 단일 소재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타 소재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생산자가 재활용보다는 막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로 바꿔서 폐기가 되더라도 환경 중에서 빨리 분해될 수 있는 소재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서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아프리카 케냐예요. 관광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막 넘치다 보니까 국립공원에 그걸 먹고 동물들이 질식을 하고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관광 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 타격이 가니까 케냐는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아예 못 쓰게 돼 있어요. EU에서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제 기억이 2021년인가 금지를 했고요. 아까 말한 그 생산자 책임제 이런 것들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서로 상충되면서 더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못하는 면이 좀 있고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플라스틱이 잘 아시다시피 한 400~500년까지 썩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역사가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지구상에 계속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나중에 정말 큰 재앙이 될 것 같아요.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들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분리수거를 한다 해도 플라스틱은 전부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덜 만들고 덜 쓰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막막한 현실에 앞으로가 걱정이지만 저희는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덜 사고 덜 쓰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모두 악당이다. 지구의 색깔을 파괴하는 평범한 악당. 돌려주자 지구의 색깔. Coloring your world, coloring your us.